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방 하원에서는 오늘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게 분명합니다. 상원에서의 탄핵 가능성도 하루 사이에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공화당에서 현재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치 매코넬 대표도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힘을 영원히 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방법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뺏는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결의안은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부통령이 그렇게 할 뜻이 없다고 해서 무산됐습니다. 의사당 반란 사건 이후 처음 공개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자신의 연설은 완전히 적절했다고 말하면서 폭도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원 의사당의 의원들과 스태프들도 통과해야 하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자 공화당 신참 의원들이 반발합니다. 미국인이라도 외국 방문 후 귀국할 때는 바이러스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가 골프장에서부터 회전 목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사업 계획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유튜브가 앞으로 7일 동안 트럼프 채널이 새로운 컨텐츠 올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암울한 미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 명의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2번의 탄핵을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되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 절차가 끝나고 나서 토론이 시작되고 토론을 급히 끝낸 뒤에 가능하면 빨리 끝낸 뒤에 오늘 표결까지 완결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두 사람이 쥐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펜스 행정부에 3년 11개월 동안 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자로서 예스맨 이상의 역할을 하다가 그야말로 임기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했었죠.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면서 손을 잡기 시작했고 협조해서 공조로 그리고 본인의 와이프는 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입지가 나빠지면서 제일 먼저 사임한 장관이 됐습니다. 어쨌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또 공화당에서 가장 지금까지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선, 레드선을 넘어서 두 번째 탄핵을 경험하게 되는 일까지 오는데 협조, 조력 내지는 방치했었던 공화당 정치인들이기도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을 넘어서 대통령이 물병을 집으면 따라서 물병을 집었고 대통령이 집었던 물병을 테이블이 아니라 땅에 내려놓으면 똑같이 땅에 내려놓았었던 그런 정도의 정말로 의미 없는 부통령 역할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며칠 남은 의식뿐인 종이 대통령인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몰아내고 본인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탄핵이 의회 하원에서 될 것이고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목줄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쥐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소수당의 대표인 척 슈머가 다수당의 대표인 미치 매코넬에게 의논을 하고 미치 매코넬이 협조하면은 당장이라도 오늘 탄핵이 되고 나서 상원에서도 탄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시기는 조금 미뤄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나간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분명히 시작이 됐습니다. 상원에서의 탄핵 절차는 앞으로 며칠 안에 오늘 내일 안에 내일 모레 안에 시작될 수도 있고 몇 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수정헌법 25조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수정헌법 결의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결의안을 만들어서 하원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했을 때 그때에 찬성한 사람의 그 표를 보면은 불과 일주일 전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이었었죠.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고 그 같은 난동이 있은 뒤에도 바이든 인증을 거부했었던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 139명이었습니다. 어제는 이 대통령을 탄핵 전에 수정헌법 25조로 몰아내야지 된다 하는데 공화당 의원 1명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됐었고 찬성 223대 공화당 의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이제 공화당 의원이 탄핵 절차에서 현재까지 적어도 5명이 공개적으로 공화당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꼭 일주일 전에 139명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139명이 다 탄핵에 반대를 하는지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난번 탄핵과 비교를 하면 지난번에는 공화당 하원에서 1명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지만 현재 5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공화당에서 12명 정도는 대통령 그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넘어가게는 되는데 공화당 상원에서는 현재 5명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5명 가운데는 넘버 3인 공화당에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고 공화당의 컨퍼런스 체어 역할을 맡아서 넘버 3인 리즈 체니 와이오밍의 지역구입니다.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뉴욕의 연방 검사 출신의 그 연방 상원 의원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 등을 포함해서 5명이 대통령 탄핵에 공화당 상원에서 찬성을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리즈 체니의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헌법과 직무에 있어서 이 정도의 배신을 한 일이 없다. 이게 전부 수요일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하는 말입니다. 폭도들을 끌어들였고 폭도들을 조직했고 불을 당긴 사람이 미국 현직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탄핵 때는 공화당에서 1명도 역시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을 보면은 상원에서도 시기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이냐 후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시기는 확정짓지는 못하지만 현재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원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지난번과는 달리 5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했었던 일은 탄핵을 당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절차를 밟는 것이 나는 좋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치 매코넬이나 공화당의 하원 대표인 케빈 맥카티나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공화당의 지도자로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케빈 맥카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의견 일치를 받는데도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은 조지아주 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금이 그어질 만한 그런 그 일이 있었죠. 상원 대표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상원이 더 중요합니다. 상원 대표에게는 미치 매코넬에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 위에 나라가 있고 헌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미치 매코넬은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말하면서 결국은 현 의원 2명인 공화당 상원 의원을 떨어뜨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잃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 대표에서 이제는 소수당 대표로 며칠 있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미치 매코넬 대표는 여러 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대표가 찬성을 할 때는 원내대표요. 그 뒤에 따라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연방 상원에서도 공화당 가운데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표가 어떻게 됐느냐? 현재는 이제 50대 48이고 며칠 있으면은 52대 48에서 며칠 있으면 50대 50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이제 부통령의 표가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게 되는데 헌법이요. 지금 대통령 탄핵을 이 자리에서 쫓겨내자 하는 목적보다는 앞으로 아무런 정치적인 활동을 공직선거 출마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는 탄핵이 지금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된다. 그러한 3분의 2냐 과반수냐라는 규정이 헌법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헌법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그럼 공화당 의원들 17명이 가세하면 3분의 2가 되죠. 100명 가운데서 현재 민주당이 50명을 조금 있으면 확보를 하니까 67명이 되려면 공화당이 17명만 가세를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거 찬성을 한다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maybe 과반수로 잡는다면은 더 쉬워지는 일이고요. 해서 공화당의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그 일은 많은 좀 온건한 공화당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의사당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숨진 사람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던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지나쳤다던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싶어 하지만 지도층은요. 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입속을 계산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치우고는 싶지만 예수처럼 비춰주기는 싫다는 거죠. 어떤 희생자처럼. 그게 지금 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어떤 사람은 수정헌법 25조에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탄핵에 찬성하고 심지어는 공화당의 하원 대표인 케빈 맥카티조차도 이제는 트럼프 없는 공화당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망은 상원에서도 50%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 끝나고 나서 내일 모레 어떠한 기류로 또 바뀌어질지 모르고 대체적으로 그 기류라고 하면은 탄핵 쪽으로 점점 다가가기는 하지만 50%에서 100%까지 가려면 아직 그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정할 때 반역을 했거나
아니면 중범을 저질렀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경범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아주 둥그렇게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는 임기가 끝나고 탄핵됐던 대통령이 또 한 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화 사태를 통해서 절차가 진행될 때와는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영 다른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탄핵이 말이 돼 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침에 연설을 하고 의사당으로 가서 모든 강함을 보여주고 바이든 당선을 무효화하고 나를 당선시키는 행위를 용기 있게 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백악관의 그 법률 자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법률 자문 가운데 사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도 끝까지 대통령을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이 시작됐을 때 방어할 사람은 루돌프 줄리아니일 것이다 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돌프 줄리아니는 그날 아침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 무슨 며느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투쟁의 재판을 해야지 된다. 투쟁의 재판을 해야지 된다. 트럼프 지지자들이요, 의사당으로 행군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는 첫 번째 탄핵 때도 루디 줄리아니가 그 일에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조 바이든과 아들의 뭐 전화통화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이제 죄를 거기에다가 넣기 위해서 직접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해서 하원에서는 탄핵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도 또 나머지 법률 자문들도 전부 뒤로 조금 처지고 물러나는 동안에 두 번째의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변호를 맡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죠. 지금 뉴욕주에서는 루디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는 것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태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알라모에 그 벽을 쌓은 그곳에 가기 전에 백악관에서 공군기 타기 직전에 한 말은, 나의 수요일 그날 아침에 연설은 완전히 totally 적절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폭력을 원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을 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거의 당연히. 그런데 폭도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위험은 미국에서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하면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고, 민주당이 수정헌법 25조 결의안을 만들어도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고, 나를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수요일에 미국 의사당에서 폭도들이 난입해서 그 많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금이 가고 부서지고 조각조각 하는 모습을 세계인이 지켜본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고 관계도 없고 후회하지 않는다. 일말의 후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공화당의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벽 세운 것 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지금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무슨 말인가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벽을 잘 쌓았다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운 게 아니라 미국 사람과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워서 그것이 폭력 사태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합참 의장들이 지난번에 미국에 살아있는 모든 국방장관들이 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폭동을 비난했습니다. 군인들은 헌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바이든이 군 통수권자가 된다고, 46대 대통령이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군인들은 국가의 가치와 국가의 이상에 따라야지 되는데, 그게 곧 헌법을 방어하는 것이고, 헌법 수호라는 것은 반역자로부터의 헌법 수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수호는 미국의 전통, 가치, 선서에 따라 정말 그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주체로부터도
보호해야지 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합참 의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합참 의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이든 취임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13일 맞나요? 20일이니까요. 남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미국에서 참 꺼려왔었던 암살 위협,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군인들이 어젯밤에 의사당 바닥에서 여기서 저기서, 군인이니까 군복 차림 그대로 완전히 지금 무슨 일이 0.5초 내에 일어나서 이제 대적을, 그게 참 슬픈 일이죠. 그 대적을 해야 되는 적이 미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상태로 총 옆에다가 두고 의사당에서 아무런 깔 것도 깔지 않고 덮을 것도 없이 군모 쓴 채 잠을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당 안에 들어가면 미국을 상징하는 여러 그 동상들이 있잖아요. 조각들이 있고 그 아래서 잠을 자는 군인들 모습이 지금 미국을 그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는 실내에서 취임식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외보다는 실내가 저격 위험도 훨씬 적고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이 지금 뭐 힐링 이런 것을 보여줄 때고, 용감함도 대통령 당선자가 보여줘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군은 지금 10,000명은 있고 또 5,000명도 추가로 배치될 수 있고 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외에서 자신의 취임식을 하기를 원하고, 이 방위군들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이라는 것이 굉장한 비극이죠. 트럼프 팬의 어떤 그 폭력적인 행위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어제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워싱턴 DC가 워낙에 여러 가지를 지금 강하게 지난번 수요일 사건 이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워싱턴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군, 의사당 경찰보다는 방위군이 훨씬 강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무력에 있어서 또 워싱턴 DC의 경찰, 연방수사국, 세관국의 여러 법집행관들,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주 대규모 군중이 아닙니다. 소수의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팬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서만 말씀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런데 항상 뭔가가 조금 부족했었다 싶었을 때는 다시 또 기회가 오잖아요. 오늘 새로운 바이러스 뉴스와 함께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잠시 뒤에 기쁜 소식은 아닌데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미국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2번 탄핵당하게 되는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하원에서 탄핵을 시키고 상원에서 그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돼야지 완결판이 되지만, 일단 하원에서 탄핵하는 것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도 있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막아보려고 하면서 무리수도 뒀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을 더 강하게 본인 주변에 그 모이게 했었어야지 되는 전략을 썼었고 했습니다. 4,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38만 명입니다. 1년 조금 안 됐잖아요.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 2월쯤 됐었나요? 1월 말, 2월 이때쯤 됐었는데 1년 만에 38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감과 비교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당 사건을 통해서도 현재 그 확인된 그로 인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같이 대피해 있고요. 그리고 책상 아래서 몇 시간이나 대피해 있고 있는 동안에도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한 그런 스텝이라든가 의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올 테고요. 65세 이상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 놔주도록 백신 접종하도록 권고를 했고 오렌지 카운티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월 26일입니다. 이달 말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미국 밖을 여행하시고 돌아올 때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음성 반응이라는 확인이 없으면 입국을 하지 못하십니다. 미국 시민이라도 그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뒤늦게 강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등이 힘을 써서 하는 일이고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더 강해질 겁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에 대해서요.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시기 사흘 전에 양성 반응을 받았어야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도 게임 체인저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영국뿐만이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 또 브라질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굉장히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영국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꽉 막혀 있는 공기니까는요. 또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은 조금 나쁘지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조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면서 4월 1일이 되면 미국 사람들 4분의 1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고 6월 1일에 반, 가을에 4분의 3. 그러나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요. 입원율이 2달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13만 명 이상인데 지금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잠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토론하고 하는 거거든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 낸시 펠로시가 어제 수정안 25조를 하는데 없었다. 이거 어디 간 거야? 체포된 거야? 또 그러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상상과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상상을 믿는 분들이 많으시다니까요. 낸시 펠로시 여기 있습니다. Latest generation. Even we here, he said, hold the power and bear the responsibility. In the Bible, St. Paul wrote, 네, 파워는 가지려고 하고 responsibility는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대통령. We even us here, hold the power and bear the responsibility. 2번 얘기를 하는군요. 똑같은 말을. You and I hold and trust the power that derives most directly from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파워라는 것은 미국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다. And before one another. The oath to defend the Constitution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So help us God. 네, 미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적으로부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domestic, 국내의 적으로부터도 그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얘기는 어제 합참 의장들이 미국의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He must go. H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the nation that we all love. 네, he must go. 그는 지금 가야지 된다. 현재 미국,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미국의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이다. About democracy and unconstitutionally sought to influence state officials to repeal reality.
이것은 조지아주의 그 선거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력을 내린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부분과 의사당에서의 반란 그 두 가지가 이제 크게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되는 이유다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at hold us together. It gives me no pleasure to say this. It breaks my heart. It should break your heart. It should break all of our hearts. For your presence in this hallowed chamber is testament to your love for our country, for America, and to your faith in the work. 그렇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도 당신도 많은 사람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는 없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Base to be catered to and managed. They were domestic terrorists, and justice must prevail. But they did not. 지난 수요일 날에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은 국내의 테러리스트이고 국내의 테러리스트는 벌을 받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Truth matters. Accountability matters. In his public exhortations to him, the president saw the insurrectionists not as the foes of freedom as they are. 이제 반란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죠. The goal of his personally clinging to power.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사태를 만들어낸 목표 자체는 클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권력에 매달리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cling to pow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this is not motivated by partisanship. 이것은 이 당파적인 그 우리들의 이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 stand before you as a wife, a mother, a grandmother, a daughter whose father proudly served in this Congress, Thomas D'Alessandro Jr. from Maryland, one of the first Italian Americans to serve in the Congress. And I stand here before you today.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죠. 어머니로서, 딸로서, 손녀로서 이것은 하는 것이 당파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이제 그 딸로서는 아버지가 그 메릴랜드 출신으로 이탈리안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주지사도 했고, 그 다른 곳에서 연방 의원을 하기 전에 그런 그 미국의 딸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 high crime and misdemeanor. Do we not have the duty to our oath to do all we constitutionally can to protect our nation and our democracy? 그리고 하원 의원들의 의무를 얘기를 하는군요. 우리의 헌법을 지켜야지 되는 그 의무에 따라서 지금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Our country is divided. We all know that. There are lies abroad in the land spread by a desperate president who feels his power slipping away. We know that. 지금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분열이 된 그 사태를 얘기를 합니다. To stand for truth. To stand up for the Constitution. To stand as guardians of the Republic. 헌법과 그 진실의 편에 서서 그 모든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요. Friday, November 22nd, 1963, President John F. Kennedy was to say, "We in this country, in this generation, are by destiny rather than choice, the watchmen on the walls of world freedom. We ask, therefore, that we may be worthy of our power and responsibility." 이 존 F. 케네디가 1963년도 11월 며칠인지는 잊었습니다. 이 미국을 그 자유의 나라로 지키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그 책임 같은 것을 얘기를 한 이제 의원들이 많이 그 과거를 그 인용을 하죠. 중요한 연설을 할 때. Lincoln thought was the world's last best hop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long survive. My fellow members, my fellow Americans, we cannot escape history. Let us embrace our duty, fulfill our oath, and honor the trust of our nation. And we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America. I thank you, Madam Speaker, and yield back. 네, 자신의 그 다른 그 동료들에게 책임을 다해서 미국을 그 지키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해서 미국을 지킨다는 것이 헌법에 따르는 것이
그 하원 의원들의 의무다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못 말씀드린 것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뭐 6초에 한 명씩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감염되고 뭐 6분에 한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 보통 뭐 열 몇 명 가운데 한 명이 감염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티노와 흑인들의 그 커뮤니티의 병원에는 지금 중환자실이 특히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병원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복도에도 전부 병상이 있고 의사들도 그 중환자실에 있는 의사들 반도 지금 살려내지 못하고 있고요. 환자의 바다다. Sea of Illness. 그 아픔, 그 병듦, 그 자체의 바다라는 거예요. 병원이 공포의 스토리다. 닥터 제이슨 플라소가 그런 얘기를 했고 완전히 천막에 들것에 뭐 이렇게 의사들은 헬멧 쓴 채로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감염자들이 많고 병원이 붐비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타운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꼭 무슨 그로서리 스토어도 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버스 기사 노출도가 심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본인이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도 바꿀 수가 없는 필수 업종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걸려서 열 몇 명 전체가 가족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마다 달라서 헐리우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병원, 시다사이나이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병원은 2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천태만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쪽은 너무 환자들도 많고 환자가 오기 전에 의료기구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시다사이나이 병원은 전체 환자의 25%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인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병원은 95% 이상이 97%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고요. 의사들이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NPR 방송 들어보니까 이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돈 1달러, 2달러 더 올려달라고 한다고 회사에서 엄청 난리치고 특히 아마존, 월마트, 코스코는 아닙니다. 코스코는 많이 올려줬어요. 코스코도 예전에 그 최저임금 많이 낮게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1달러, 2달러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무자들 돈 올려주는 것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알면서도 감염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풀칠을 해야지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을 전해준다고 제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얘기 때문에 길게는 오늘도 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뉴스 가운데서도 이런 운명의 뉴스가 있어요. 이 아이템이 그러네요. 그렇지만 영국의 가디언이 그 내용을 너무나 미국 사람이 읽기에도 슬프게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위터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어카운트 닫았고 또 페이스북은 그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닫는다고 했고 유튜브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앞으로 7일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바이든 그 당선자가 취임하는 때까지는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 조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추후에도 두 번째 위반하면은 적어도 2주일 동안 또 금지를 시키고 이번에 일주일이잖아요. 세 번째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면은 완전히 유튜브에서도 트럼프 채널을 퇴출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사업가 가운데서 본인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붙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번쩍번쩍 금박으로 트럼프 이렇게. 그런데 그 트럼프라는 이름이 이제는 완전히 어떤 그 탁식
이 돼버렸다고 할까요? 어떤 독과 같이 돼버렸다고 할까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뉴욕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작은 은행 같은 경우도 이방카가 이사로도 있고 한 은행인데도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고 도이체뱅크는 물론이고요, 독일에. 그리고 뉴욕시 자체도 지금 여러 군데 골프장과 또 회전목마, 센트럴파크의 스케이트장 이런 곳을 트럼프 재단, 트럼프 파운데이션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곧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이상 트럼프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취소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탄핵, 현재는 그 하원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란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과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정부로서도 위헌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금 숨졌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해서 어딘가요? 이 브롱스에 있는 그 퍼블릭 코스하고 또 그 페리 포인트라는 곳에 있는 트럼프 다 골프장 이름도 다 트럼프 골프장이잖아요. 그런 곳하고도 이제 계약을 안 한다고 하고 회전목마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트럼프 재단이 이렇게 시와 계약을 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1,700만 달러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해서 이 공공 부동산에서 이 뉴욕시의 땅이라든가 뉴욕시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스케이트장은 4월에 끝나는군요. 골프 코스는 2032년인데 미리 그것을 취소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연방 하원에서는 새롭게 그 금속 탐지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상원은 아직 아니에요. 하원은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하원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서 당선된 뭐 마조리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됐죠? 마조리 무슨 의원 맞네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음모론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뭐 콜로라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의 의원들이 콜로라도의 로렌 보버트 의원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메디슨 카손 의원 같은 경우는 총을 들고 의사당에 가는데 또 어떤 의원은 나는 언제나 총을 가지고 다닐 거야 하는데 총 들고 가는 거 위법이거든요. 의사당 안에 의사당 경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총기 소지의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런 사태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경찰도 이 폭도에 협력하고 해서 정직당하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의원들 또 의원들의 스텝 뭐 보좌관들도 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 뭐냐 낸시 펠로시의 꼭 이게 가장 심한 말 할 때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낸시 펠로시의 공산주의자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데빌 레스코 그 하원 의원, 여성 하원 의원이 트윗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고 어떤 공화당 의원은 통과 안 한다고 하고 어떤 공화당 의원은 가방 열어 보여주고 금속 탐지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방 넣고 사람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것을 막 옥신각신하다가 겨우 이제 그 통과를 하고 미국 의사당이 이제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분열됐는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그 이후에 아무튼 2번 금메달 올림픽 그 수영 선수요. 클레텍 헬러, 마이클 펠스의 그 릴레이 주고받은 선수입니다. 그 사람도 의사당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